EFP 정보관리자 회계실기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의 예산통제 구분과 복리후생비 계정의 예산통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예산통제 구분은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구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등록에 가서 계정의 예산 통제 방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의 시스템 환경 설정. 그래서 조회 구분은 회계로 놓으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20번에 예산 통제 구분이 1번 사용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리에 가서 기초정보 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에 가셔서 자, 8번대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복리후생비를 선택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 통제가 월별 통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당사의 계정 과목 등록을 조회하여 보기의 계정 과목 중 거래처별로 이월되는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얘도 이제 계정 과목 등록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에 있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관리 항목 명에 보면 거래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 이월되는 게 선택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외산매출금에 보시면 거래처 차대변 필수고 여기에 2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수수익 한번 볼게요. 자, 미수수익은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요. 2월 항목 선택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자,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전표 입력 시 승인 전표를 입력되고 전표 승인 해제 작업 없이 승인 전표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사원은 누구인지 고르시오. 자, 우리가 전표 승인 작업 없이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사원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시스템 관리에 사원 등록으로 갑니다. 사원 등록에 가서 이제 조회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인 사원을 선택하면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은찬 사원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입력 방식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미결, 또 하나는 승인, 자, 또 하나는 수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결인 경우에는 이제 전표 입력 시 미결 전표로 됩니다. 그래서 따로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은 전표 입력 시 이제 자동으로 승인이 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수정 삭제 시 자, 승인 해제를 해야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수정은요, 그냥 바로 전표 승인이 되고요. 전표 입력 시 이제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 삭제 시 승인 해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4번 주 큐브의 2025년 초기 2월 등록에서 미수금 금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는 어딘지 고르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초기 2월 관리에서 회계 초기 2월 등록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미수금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재무상태표 놓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을 선택해 봅니다. 그럼 여기에 거래처명과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래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거래처가 상상컴퓨터네요.
자, 5번. 주큐브는 거래처를 분리하여 지역별로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별로 매출액을 관리하는 거래처 중 상품 매출액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거래처 분류를 고르시오. 자, 우리 거래처 분류를 고르는 문제고요. 그래서 메뉴는 전표 장부 관리의 거래처 원장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25년 한 해 동안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액 잔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정은 상품 매출, 그 다음에 기표 기간은 올해.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가 아니라 거래처 분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거래처 분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강남구부터 강동구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처 분류명에 보면은 쭉 강남구, 성북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걸 물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7억 3,300만 원이 가장 크죠. 그래서 강동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주큐브는 2025년 4월 6일 도민실업 거래처에 받으러움을 발행하였다.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언젠지 고르시오. 자, 우리 받으러움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자금관리에 받으러움 명세서로 갑니다. 자, 그래서 2025년 4월 6일로 조회를 하면 나오네요. 도민실업. 그쵸? 그래서 어음 번호도 맞죠? 똑같네요. 자가로 시작해서 번호 맞고요. 자, 만기를 물어봤죠?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만기일이 나왔죠? 여기 보니까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당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2025년 5월에 종료되는 고정자금 과목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그래서 얘는 자금관리에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정자금 단추를 클릭을 하게 하면 나오는데 자, 쭉 나오시죠. 그래서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5월에 종료되는 2025년 5월에 종료되는 게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보안 용역으로 매월 20일 날 고정적으로 나갔는데 올해 25년 5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과목명이 일반 경비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주큐브에서 현금으로 판매 관리비를 지출한 내역 중에서 자, 지출 금액이 가장 작은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자, 현금으로 판매 관리비를 지출한 걸 물어봤어요. 얘는 1월계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계표에 가서 뭐 일계표로 가도 되고 월계표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1월로 놓고 조회를 하시면 나오죠.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판매 관리비 중에 현금으로 지출한 게 쭉 나와요. 봤더니 소모품비가 190만 원으로 가장 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주큐브는 당사의 고정자산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차량 운반고 자산 유형에 대해 다음 중 총무부에서 관리하는 자산 코드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자, 얘는요. 고정자산 대장으로 가시면 되는데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관리 대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 조회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운반고 중에서 여기 보면 총무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쭉 가다 보면은 여기 관리 부서가 나오죠. 그래서 총무부가 여기 있네요. 봤더니 티볼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주큐브의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 계정이 발생한 분기는 언제인지 고르시오. 자, 손익계산서 분기 나왔습니다. 그럼 분기별 손익계산서로 가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기간별 손익계산서. 그래서 분기별 놓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봤더니 1, 4분기에만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